참예수님, 반갑습니다. 후곡성당 신자 여러분. 저는 면영의 집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 세례자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이곳 면영의 집은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에서 운영하는 피정센터고요. 조금 면영의 집을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인데, 제주도에 성당이 첫 번째 들어온 것이 1899년 제주시의 중앙성당이고, 두 번째가 이따가 영상으로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한온의 한온성당이 첫 번째, 이 서귀포시에 삼남지방 이북의 삼남지방 한라산 남쪽 지방의 첫 번째 성당이 한온성당이었어요. 그게 1900년도고 여기에는 1902년도에 두 번째 성당이 들어섭니다. 홍로 본당이 들어서는데, 조금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90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수의 난 신축 교환이 발생하면서 그 한온성당에서 사모하기 어려워서 3대 신부로 부임하신 에밀 다케 신부님,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 신부님이신데, 그분께서 여기 이 면영의 집 자리에다 홍로성당을 짓고 사목을 하십니다. 이 면영의 집이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에밀 다케 신부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그 이재수의 난 이후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목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타계책의 일환이었겠지만 식물 채집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들을 다 연구하시면서 전 세계의 박물관, 대학에 이렇게 보냅니다.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적게는 7천여 종, 많게는 2만여 종까지 연구를 하셨다고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왕벚나무를,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벚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본에 있는 같은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 신부님 포리 신부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답례로 온주밀감 14그루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온주밀감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14그루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그루,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 그 온주밀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귤나무가 여기 면영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년을 살고 2019년도에 그 나무가 고사해서 지금은 성당 앞에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고, 그 에밀 다케 신부님이 또 대단하신 것은 그 왕벚나무를 전해줌으로 해서 일본에 사실 벚나무는 우리 제주도의 왕벚나무가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상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나무도 사실은 제주도 특산종이에요. 우리 자생종이고, 그것을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전 세계에 보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크리스마스 나무라고 트리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가 사실 역수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되겠고, 여기에 홍로분당이 있던 자리를 관리를 맡기고자 제주도는 그때 당시에 광주교구 소속이었고, 그때 하롤드 대주교님이 저희를 초대해서 1959년에 저희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홍로분단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밀감 농사도 짓고 지금은 피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굉장히 큰 그 나무가 하나 또 있어요. 앞에 농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약 250년 정도 된 나무로 추정되고, 농나무는 지금 제주도 지역에만 거의 우리 한반도에는 존재하고, 제주도 나무이기도 하면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된 나무가 지금 서귀포 면영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영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농나무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 면영의 집은 우리 신자들이 와서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들은 산들평화 순례 피정을 통해서 3박 4일 또 여러분들 오시면 제주도의 7개 성지를 다 순례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고, 또 2박 3일 또 성지순례와 더불어서 생태 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면영의 집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단체 피정은 현재 좀 쉽지 않지만 개인 피정을 오신다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함께 동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성당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성당은 2013년도에 새로 지은 성당이고 좀 특이하죠. 첫 번째 좀 이게 보면은 제대가 좀 특이할 겁니다. 이 제대를 보면 우리가 성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검은 이게 흑경석, 이 검은 그 제주도 대리석 위에 보면 이게 제주도가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닥은 태평양이고 이 대리석에 비친 모습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를 거꾸로 뒤집어 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오름 368개도 다 표현했고 요 그대로 제주도 지도예요. 엎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제대석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제주도가 우리가 많이 관광을 오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만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조선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유배의 섬이기도 했고 근래는 아니죠. 1948년도에 4.3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주도민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합니다. 공식적으로 3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약 8, 9만 명 정도. 제주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정말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도 이 제주도를 지금 굉장히 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로 생각해서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강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제주도가 아름다운 그런 평화의 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자들, 저희 또 여기서 미사를 하는 신부님들은 이 제대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제주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억하자는 의미로 또 신자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의미로 이 제주도의 모양 그대로를 딴 제대를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십자가와 예수님상이 좀 특이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처음 뵀을 텐데 저 십자가상 예수님은 한국의 순교자들의 예수님입니다. 예전에 순교자들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모셨고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 순교복자 수도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영성을 따르고 또 순교자들이 현양하는 그런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고 뒤에 있는 십자가도 좀 특이해요. 보통 십자가는 예수님 몸보다 좀 작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렸다고 생각하면 곤장 맞는 형틀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의 그 본을 떠서 저렇게 십자가를 만들었고 이 십자가를 만든 나무와 여기 옆에 제대 옆에 있는 의자, 이 독서대들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959년에 자리를 잡으면서 50년 있던 성당에 있던 장계틀을 저희가 이쪽에 새로 지으면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장계틀이 이제 성당 크기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그 장계틀에 녹아있는 50년 넘은 신자들의 기도 또 신자들의 삶의 애환을 살리고자 그것을 다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십자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독서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6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는 기도의 삶을 저희가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곳에 오셔서 보면은 여기가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당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수도에서 건물들은 대부분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벽돌 건물,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내면과 외면이 같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신앙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제대가 뒤로 좀 움푹 나간 게 보일 거예요. 저 감실 부분이. 그래서 저희 이 공간의 특징은 이 제대 감실이 내부에도 있지만 외부 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밖에서도 감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현존을 체험하는 게 아닌 밖에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밖에도 외부 감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